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도빵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 동시에 이런 충격적인 사례를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퉁쳐서 한 번에 해결할 만한 해법까지도 내놓은 리포트가 공개가 됐죠. 바로 내년에 신생아 대출이 정책적으로 나올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소멸되는, 그냥 순삭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역대급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일단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건 이게 2세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짐이 된다는 거죠. 애를 생각하기 이전에 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일단 결혼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피바람 부는 무한 경쟁이라는 태풍의 눈, 그 한가운데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적자 생존, 무슨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써야 할 판이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자, 그냥 거기서 죽어라, 그냥 무한 경쟁의 삽자루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젊은 세대가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무덤 속으로 파묻어버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젊음은 실패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으로 말하자면 여분의 회복 능력치, 아니 라이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유리함이 있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한번 삐덕하면 다시 부활이 어려운 극악의 사회 진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져라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한 경쟁에서 스스로를 노출시키기가 너무 부담 100배. 그러니 젊은 세대가 실패를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성공이라는 건 이런 실패가 관용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는 단칼이야. 수능도 단판 승부, 취업도 한판 승부, 매주 하는 로또도 한 주 승부. 이거는 다음 주 도전이 가능하니까 패스. 그러니 누가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인생에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상수, 어느 정도 구축한 기본적인 성공 방정식을 그래도 풀어낸 애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결혼정보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면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건 그냥 온통 선남선녀들의 정글북. 그러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되니 당연빠따 출산율은 치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면 2050년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68%. 아니, 확률 숫자가 이 정도로 피사의 사탑처럼 확실하게 기울어졌다는 건 그냥 그렇게 간다는 절대적인 팩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인글레이스 현황판을 들여다보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명, 세계 217개국 중에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치. 아니, 홍콩은 차이나잖아. 중국 인구가 기본 본토에서 10억이 버티고 있는 나라인데 홍콩을 가지고 비교를 해? 홍콩은 이미 중국인데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고, 결국 한국이 저출산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반적인 인구 추세는 이제 고령화로 가는 건데, 새로운 멤버가 나오질 않으니까 당연히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망률 근사치에 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성이 초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그냥 노동 생산성 부분에선 거의 바닥을 기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서 안보 위협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단편적으로 남한 인구 증가율이 0.8명, 북한 인구 증가율이 1.8명,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안보 구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위험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미국에서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인구 소멸과 맞물려서 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쩐다 쩔어. 이렇게 단순히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게 문화적인 변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해결하기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냥 너무도 명확한 답을 한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지금
7명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장 명확한 답이죠. 지금 무슨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서 여러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집값 수준을 확 낮춰버리면 출산율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역시 부동산에 해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 있어서 일반 젊은 층들이 도저히 내 집 마련을 꿈도 꿀 수 없는, 아니 요즘 민간 분양 아파트 웬만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 보세요. 정말 가격만 보면 쩐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본 9평이 15억을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누가 집을 사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이런 용광로 같은 집값 붙들고 있다가는 그냥 온 인생이 녹아버리게 생겼는데 결국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미친 듯이 올랐던 부동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출산을 신생아 특공대출이라는 정책으로 유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다시 빚에 젊은 층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죠. 지금 11월 한 달간의 주담대 증가액이 4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랠리 절대 못 막을 정도로 거의 폭주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 간단하죠.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냥 미친 듯이 오르니 미친 듯이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가격 카운트 펀치를 날리면서 네가 많이 올리나 내가 많이 빌리나 이건 뭐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 치킨 게임이지 결국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나중에는 빌리는 사람이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결국 12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세가 폭락으로 전이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집값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렇게 빌린 만큼 집값이 올라줘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내리꽂히기 시작하는 벼락 시세가 나오니까 그냥 거의 빈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대출의 위험을 알면서도 출산율 높인다고 다시 새로운 대출 쪽으로 수요를 유인한다는 건 더욱 부채에 대한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12월 집값 하락세가 오히려 젊은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변수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의 급작스러운 시세 변동 요소가 집값을 예상보다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집값 장벽을 확실히 무너뜨리게 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새로운 대출 유인책으로 다시 부채를 쌓게 만들게 한다는 건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가는 인생 좌표를 찍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은에서 내놓은 저출산에 대한 분명한 해법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집값 계속해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벌이 꿀통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토종벌꿀을 양산하듯이 집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면 누가 결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청년 드림 통장 2%대의 저리 그리고 80% 대출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쉬운 게 서울 집값이 6억 하는 곳이 없어. 상한선이 너무 박하다. 이건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집값 자체의 수위와는 너무도 다른 대출 규모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참에 아예 2차 하락장이 기존의 집값 자체를 완전히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늘 한은의 보고서처럼 역으로 집값이 조정이 되고 죄다 빡빡하게 끼어있는 거품이 해소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부동산 지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대내외 여건을 봐도 집값은 더 이상 이전처럼 절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미 비상할 날개를 잃어버린 그냥 웅크리고 있는 상처 입은 드래곤. 그냥 수년 전만 해도 서울 하늘을 활공하면서 여의주를 입에 꽉 물고 극강의 시세 차익을 보여줬던 담보 가치의 찬란함은 이제 완전히 사그러들었다. 결국 추락하는 일만 남은 건데 단적으로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 평가를 받았던 그러나 워낙 엄청난 내용을 겪고 단군 일의 최악의 재건축 참사가 될 뻔하다가 둔촌일병구악이라는 영화까지 찍을 뻔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번 달 15일이면 전매 제한 풀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분양권은 죄다 조합원 입주권. 왜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양권 가격도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최고가 대비 5억 이상 하락 추세인데 이거 뭐 당장 분양권 거래 시동을 걸 수 없는 법적인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에 갈수록 분양권 가치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당초 정말 다사다난했던 분양 과정 이후에 분양권 가격이 급속도로 오른다고 반색을 했지만 이렇게 기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분양권 전매는 할 수 있지만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래서 분양권 팔고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실거주하려는
편법까지 등장하려 하는데 그냥 졸지에 집주인이 세입자로 둔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애달프다 애달퍼. 그 정도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했던 차익 실현을 이뤄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특수한 사례 외에는 절대로 거주의무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아마 여기에 인생을 갈아 넣은 젊은 층들 많을 겁니다. 둔촌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그냥 그렇게 둔촌 주공 아파트만 쳐다보면 개쩐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였겠지만 이젠 그냥 실거주 법안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이번 12월 집값 대하락장의 분위기에 묻혀서 둔촌 주공을 비롯한 여러 분양단지들이 엄청난 가격 내용을 겪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입주권을 빨리 팔아야 하는 조합원들, 특히 세금이나 추가 분담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입주권 물량이 가격을 던지면서 나올 확률도 높아서 급매물이 거의 나락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12월 하락장은 분양단지 전매 제한이 풀린 곳들 중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들을 그대로 때려 눕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냥 그렇게 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와르르 호가 방어세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어버린 DH 퍼스트 이어 아이파크. 여기도 분양 후에 입주 예정이었는데 여기가 정말 큰일이 났죠. 12월 입주를 앞두고 준공 승인이 안 나오고 임시 사용 허가를 간신히 받아냈지만 기본적으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 아파트는 등기가 안 돼.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고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출이 기본 안 되면 매매로 내놓은 집을 담보로 누가 그 집을 사면서 대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래가도 뚝뚝 떨어지는 담보가치 하락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 지연으로 준공 승인을 받기까지는 2026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서 시세는 고점 30억에서 27억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냥 2년 정도 주담대가 막혀버리는 기막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서울 아파트, 특히 신축들도 거의 떡실신할 정도의 그간 극강의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매매가 폭락 현상과 더불어서 가장 혹독한 집값 변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출산의 해답은 집값 하락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거품이 빠진 가격만이 유일한 해법이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인구 감소 문제가 초래할 여러 문제는 바로 부동산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주니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도 줄고 결국 집값은 치고 올라갈 기반을 잃죠. 그 이전에 차라리 집값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리셋이 되면 오히려 인구 감소 위기는 자연 해결이 될 거란 얘기죠. 결국 한은이 이런 답을 내놨고요. 지금 2차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서울 신축 아파트들의 고전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작용을 시세로 드러낼 건 뻔하고 기본 입주 시점에 주담대가 안 되는 황당한 일까지도 벌어지는 부동산 혼조세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